지배인님, 저기 걸어오는 저 할아버지, 설마 우리 호텔에 오는 건 아니겠죠? 설마, 우리한테 오는데? 아이씨, 뭐야? 손님, 죄송하지만 지금 예약이 다 찼습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저 서류 가방 든 신사분은 바로 체크인을 해주시네요. 그러면 화장실이 급해서 그런데 화장실만이라도 쓸 수 없을까요? 여기는 투숙객들한테만 화장실이 오픈되어 있어요. 로비에 흐르던 클래식 음악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의 젊은 직원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VIP 매니저를 향해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재현입니다. 65세의 평범한 노인이자 시골에서 작은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을 가꾸고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교하는 아이들과 간식을 나눠 먹는 것이 제 일상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우연히 강남의 한 호텔을 들렀습니다. 하지만 제 허름한 차림 때문이었을까요? 호텔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과 불친절한 응대는 제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어쩌면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들도 함께 말이죠. 그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시골 커뮤니티 센터의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란 고무장갑을 끼고 무릎에는 흙이 묻은 채로 상추를 다듬고 있을 때였죠. 평소처럼 우리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재현 씨, 오늘은 일찍 들어가 쉬세요. 요즘 무릎도 안 좋으시다면서. 김순자 할머니의 따뜻한 걱정 섞인 말씀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5년 전 이곳에 터를 잡고 시작한 저의 작은 꿈은 이제 꽤 큰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어르신들이 아이들의 등교를 배웅하고 오후가 되면 하교하는 아이들과 함께 간식을 나눠 먹는 그런 풍경이 일상이 된 곳이었죠. 할머니, 제가 오늘 서울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옛날 지인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작업복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서울이라 마음이 설렜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문득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강남의 번화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어서 근처의 한 호텔에 들러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고급 차량을 마중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최민수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제 작업복과 흙 묻은 신발이 그의 시선을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읽혀지는 판단과 멸시는 숨길 수 없었죠. 저기, 잠시 로비에서 쉬었다가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투숙객 전용 공간입니다. 바로 그때 정장 차림의 중년 신사가 들어왔고 같은 직원이 180도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편하게 앉아서 쉬다 가세요. VIP 매니저로 보이는 여성 직원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민수의 행동을 은근히 지지하는 듯한 태도였죠.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매일 마주하는 어르신들의 주름진 얼굴과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마을에서라면 누구든 차별 없이 따뜻하게 맞이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돌아서는 제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오늘 이 경험이 제게 무언가를 깨닫게 해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호텔을 나서며
주머니 속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었습니다. 호텔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을 때 누군가 허겁지겁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잠시만요. 고개를 들어보니 호텔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다은이라고 쓰여 있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나도 젊었을 때는 실수도 많이 했고.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희가 한 행동은 실수가 아닌 잘못이에요. 제가 신입이라 직접 나서지 못했지만 우리 호텔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은 씨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빠르게 적었습니다. 이건 제 연락처예요. 할아버지, 혹시 나중에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 호텔을 찾아주세요.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그녀의 진정성 어린 사과와 따뜻한 마음씨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수첩을 받아들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구나. 고마워요, 아가씨.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괜찮을까요? 혹시 문제되지는 않을까 걱정되네요. 괜찮아요. 제가 잠깐 점심시간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보다 할아버지, 우리 호텔이 원래는 정말 좋은 곳이었대요. 예전에는 따뜻하고 친근한 서비스로 유명했다고 하는데 다은 씨의 말에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20년 전 제가 이 호텔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모습이 그러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차가운 허영만이 가득한 공간이 되어버렸네요. 아가씨는 어떤 호텔을 꿈꾸나요? 저는요. 모든 손님이 편안하게 쉬다 갈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이도 외모도 지위도 상관없이요. 어쩌면 너무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진정한 호텔의 모습일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은 씨는 시계를 보더니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아, 이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꼭 다시 오세요. 그녀가 떠난 후 주머니 속 명함을 다시 만져보았습니다. 이제 곧 변화를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호텔의 현재 모습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다은 씨 같은 직원이 또 있는지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골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 보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서러운 경험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일 다른 옷차림으로 호텔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낡은 운동복 차림으로, 때로는 수수한 정장을 입고서 말이죠. 로비 한켠에 앉아 사람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 저기 앉아 계신 할아버지 어제도 오셨던 분 아니에요? 쉿, 목소리 낮추세요. 저분 요즘 매일 와요. 수상한 것 같아서 보안팀에 보고할까 하는데 리셉션 데스크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VIP 매니저 서은지 씨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묵묵히 신문을 읽는 척했습니다. 다은 씨, 저 손님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호텔 이미지에 맞지 않는 분들은 알아서 불편하게 해드려야 해요. 하지만 과장님,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호텔 경영이 얼마나 냉정해야 하는지 아직 모르시는가 봐요. 고급 호텔은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서은지 과장의 말에 다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히 읽혔죠. 관찰을 하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호텔에는 두 부류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서은지 과장과 최민수 씨처럼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과 다은 씨처럼 진심, 어린 서비스를 지향하는 이들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장면이었습니다. 어느 날 휠체어를 탄 노인분이 손자와 함께 호텔 레스토랑을 찾았을 때였죠. 죄송합니다만 레스토랑은 예약 손님만. 잠시만요. 제가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다은 씨가 재빨리 나서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서은지 과장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죠. 할아버님, 이쪽으로 오시죠. 특별히 창가 자리를 마련해 드렸어요. 손자분과 서울 전경을 보시면서 식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요. 그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레스토랑에서 들려올 때 다은 씨의 눈가에도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 할아버님은 레스토랑 지배인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이런 장면들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하나둘 구체화되기 시작했죠. 아버님, 또 오셨네요? 다은 씨가 조심스레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매일 이렇게 관찰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거죠?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진실된 눈빛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은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주며 소리 없이 미소를 지었죠. 내일이면 드디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정장 차림을 하고 호텔을 찾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수트와 구두는 20년 전 제가 호텔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들입니다. 오랜만에 착용하니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최민수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일주일 전 제게 쌀쌀맞게 굴었던 그 직원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진 태도였죠. 지배인님을 뵙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지배인님은 약속이 있으신 분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도록 하죠. 그의 만류를 뿌리치고 익숙한 발걸음으로 지배인실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만요. 손님, 그쪽으로는. 지배인실 문을 열자 서은지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쪽은. 박 지배인은 아직도 아침 8시에 출근하나요? 제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여전히 8시 출근이신데. 잠시만요. 박 지배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순간 사무실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서은지 과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고 문 앞에 서 있던 최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보였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무실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는 다은 씨가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 뵈서. 서은지 과장이 허둥지둥 사과를 하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사과는 됐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는 충분히 보았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오늘부터 이 호텔의 운영 방식이 크게 바뀔 겁니다. 제 선언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더 이상 이 호텔은 특권층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노인도, 아이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모든 이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렇게 되면 호텔의 품격이. 서은지 과장의 말을 다시 한번 손짓으로 멈췄습니다. 과장님은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시는 것 같네요. 김다은 씨. 네, 회장님? 놀란 듯 앞으로 나선 다은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진정성과 따뜻함.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품격입니다. 정체가 밝혀진 후 호텔은 그야말로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갖가지 소문이 돌았고 일부 고위직 간부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회장님, 전체 직원 미팅을 준비했습니다. 다은 씨의 안내를 받아 대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300여 명의 직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변장을 하고 일주일간 호텔을 둘러본 이유를 아시나요? 강당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이 호텔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꿈은 단순했습니다. 지친 사람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게 전부였죠.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고급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은 불편하다며 피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소음이라 여기게 됐죠. 서은지 과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제가 최근 5년간 시골에서 운영해온 커뮤니티처럼 이 호텔도 모든 이들을 따뜻하게 품는 공간이 될 겁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품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수익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진정한 품격은 차별이 아닌 포용에서 나옵니다. 그때 뒷줄에서 누군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예정인가요? 질문한 사람은 젊은 요리사였습니다. 우선 1층 로비 한켠에 노인 전용 라운지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2층에는 어린이 놀이방과 수유실을 설치할 예정이죠. 레스토랑에는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특별 메뉴도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리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직원 여러분들의 마인드입니다. 앞으로 한 달간 특별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응대하는 방법, 아이들과 소통하는 기술, 이 모든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은 씨였죠. 이내 박수 소리는 연회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서은지 과장님. 긴장한 듯 앞으로 나선 그녀를 향해 말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한 달간 저희 시골 커뮤니티 센터에서 근무하시게 될 겁니다. 거기서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배워오셨으면 합니다. 서은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호텔은 말 그대로 공사장이 되어 있었죠. 1층 로비의 한켠에는 아늑한 노인 전용 라운지가 들어섰고 2층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놀이방이 마련되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첫 번째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다은 씨가 설레는 목소리로 알려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호텔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팀장이 되어 있었죠. 아, 그 할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 말이죠? 네. 벌써 10명의 할머니와 15명의 아이들이 신청하셨어요. 2층 프로그램실로 향하는 길에 익숙한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시골 커뮤니티에서 한 달간의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서은지 과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떠셨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텃밭을 가꾸고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아이들과 뛰어노는 일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서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특히 할머니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면서 나눈 이야기들. 그분들의 인생 경험과 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보낸 시간. 그 순수한 웃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도요. 이제 알겠죠? 우리가 왜 이런 변화를 시작했는지. 서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제가 앞장서서 이 변화를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실에 도착하자 따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할머니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호텔의 모습이 아닐까요? 다은 씨가 감동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세대와 세대가 만나고 추억이 만들어지고 삶의 지혜가 전해지는 곳이 되어야 하죠. 그때 한 꼬마가 할머니의 무릎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도 이야기 들려주세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웃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이야기 모임에 함께했습니다. 시골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고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20년 전 호텔을 시작하며 꿈꾸었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는 것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호텔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로비에서는 할머니들이 편안하게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설계된 공간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휠체어를 탄 손님들도 불편함 없이 호텔을 이용했죠. 회장님, CNN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다은 씨가 활기찬 목소리로 알려왔습니다. 세대 통합형 호텔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다면서요. 특히 노인 돌봄 프로그램과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답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고급 호텔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라는 걱정, 기존 고객들이 떠날 것이라는 우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서은지가 환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세대 공감팀이라는 새로운 부서의 팀장이 되어 있었죠. 로비로 나가보니 한 중년 신사가 노부모님과 어린 자녀들을 모시고 와 있었습니다. 저, 회장님이시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호텔에서 지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머님은 휠체어를 타셔서 늘 걱정이었는데 그의 어머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호텔이 있다니 꿈만 같아요. 손주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제 또래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너무 행복해요. 최민수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노인 손님들을 특별히 챙기는 것으로 유명해졌죠. 처음에는 저항감이 컸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편협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이게 진정한 서비스라고 확신해요. 호텔의 성과도 놀라웠습니다. 객실 점유율은 오히려 상승했고 특히 3세대가 함께 묵는 가족 고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해외에서도 문의가 이어졌죠. 회장님, 저희 호텔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나 봐요.
다은 씨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 모델을 다른 호텔들과 공유하려고 해요. 우리만의 경쟁력을 지키는 것보다 이 변화의 물결이 퍼져나가는 게 더 의미 있을 테니까요. 직원들의 얼굴에 감동의 물결이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의 정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할머니들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시간이었죠. 아이들은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이야기를 들었고 부모들은 그 모습을 미소 지으며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서러운 경험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진정한 품격이란 결국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회장님, 다은 씨가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두가 행복한 호텔이 되었네요. 네, 그렇네요. 이제야 진짜 호텔다워진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고 정원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